안드로이드 프로그래밍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그래픽 기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은 두 개의 클래스를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요. 화면에 도형을 그릴 때 사용되는 캔버스 클래스와 페인트 클래스가 필요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요 그림을 그리는 바탕이 되는 요것을 그러니까 점, 선, 도형 등 또는 텍스트를 쓰고 이미지를 출력하는 바탕 그것을 우리가 캔버스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리고 이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다양한 붓의 두께라던가 또는 물감의 색이라든가 붓에 묻힐 그리고 글꼴 등을 지정하는 것이 페인트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캔버스와 페인트 클래스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는지 먼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코드가 우리가 액티비티를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onCreate라는 메소드가 있고 그 내부에 setContentView라는 메소드 안에 여기가 뭐가 들어가느냐면 자, layout.xml 문서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픽을 할 때는 여기에 우리 이렇게 뷰를 상속한 뷰를 재정의한 myView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 되고요. 이 클래스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를 setContentView에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에서 실제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 바탕을 캔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다양한 그림들을 그리게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뷰를 상속한 클래스는 내부적으로 onDraw라는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가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onDraw 메소드는 매개 변수로 앞서 말씀드린 캔버스 객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 객체에 우리가 페인트는 요 안에 이렇게 생성을 해주고 페인트 객체를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set color 해서 컬러 값, set stroke width 해서 붓의 폭, 붓의 두께 같은 것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캔버스에 draw line 해서 지금 요 첫 번째 라인에 대한 코드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 캔버스에서 우리가 좌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draw line이라고 하면 요 앞에 두 개가 시작 X좌표, Y좌표, 뒤에 두 개가 끝나는 위치의 X좌표, Y좌표. 그래서 요 첫 번째 라인 사선에 대한 메소드인데요. 여기 시작하는 위치가 20, 20, 끝나는 위치가 200, 200. 그리고 요 그려질 draw line 사선에 대한 색깔이라던가 두께는 요 페인트 객체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페인트 set color, 페인트 set stroke 그래서 이렇게 컬러와 스트로크, width 그래서 요 선의 두께를 결정을 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그래픽 예제를 하나 실습을 해보기 위하여 모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듈 이름은 그래픽 게임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generate a layout file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이아웃 파일을 우리가 평소
바로 붙여서 만들었죠. 그렇죠? 이번에는 레이아웃 파일을 없이 액티비티만 이름을 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자, 메인 액티비티 파일 안에 보면 create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흔히 보았던 일단 이런 형태에서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set content view라는 메소드가 있었고 그 안에 레이아웃 파일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는 여기에 그 위치에 레이아웃 set content view를 손으로 입력을 해 보겠는데요. 자, 요 안에 원래는 r.layout 파일의 이름, 레이아웃 파일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자, 여기에 우리가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뷰를 하나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그 뷰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그런 생성자를 불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new my view this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요 my view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 보겠습니다. private로 해주고요. 클래스니까 클래스 그다음 이름이 myview가 되죠. 네, myview. 그리고 요 뷰 클래스는 뷰를 확장해서 뷰를 상속해서 만든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myview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제 new myview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생성자 안에 컨텍스트 this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이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생성자를 만들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컨텍스트가 들어있는 생성자가 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지금 여기 이 부분이 컨텍스트가 들어가는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자,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었고요. 자, 여기까지 내용만 본다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액티비티에서 이 안에 레이아웃 파일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뷰 클래스를 하나 넣어서 만들어서 그 뷰 클래스의 객체를 넣어주는 형식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요 뷰를 상속한 마이 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마우스 우측을 눌러서 generate override 메소드 해서 보면 on create 여기 알파벳 순으로 굉장히 이렇게 뭐가 한참 내려가야 있겠죠. 네. 자, 여러분이 이렇게 on draw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들어가야 될 메소드가 뷰에 on draw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자동으로 on d 정도만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on draw가 나타나죠. 네, 이런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override 된 메소드를 도움을 받아서 입력하는 두 가지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래서 이 onDraw가 이제 그래픽으로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표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다시 정리를 하면 뷰를 상속한 나만의 뷰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set content view를 셋하는 메소드에 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레이아웃 파일을 꼭 만들지 않고서도 액티비티를 완성할 수 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요. 그럼 이제 on draw 안에는 어떤 코드들이 들어가야 되나라고 한번 보기 위해서 자, draw에서는 우리가 페인트 객체가 하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그래픽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말 그대로 페인트가 하나 필요하겠고요. 네, 페인트.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실제 그림을 그릴 때 붓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셋 블라블라 메소드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설정을 해주게 되겠는데요. 셋 눌러보면은 텍스트 사이즈, 컬러, 안티 엘리아스, 뭐 이런 식의 네. 스트로크의 경우 선이죠, 그쵸? 스트로크의 width 같은 것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오지가 않는데요. 네, 스트로크 위스, 셋 스트로크 위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한번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죠. 그럼 일단 셋 컬러부터, 컬러는 컬러 클래스에 있는 값을 써주거나 우리가 메소드를 써주면 되는데요. 설정을 해주는, 여기서는 간단히 그냥 상수값으로 레드를 써보기로 레드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붓의 굵기 페인트 점 셋 스트로크 위스 여기 있죠, 그쵸? 네, 위스를 5 정도로 해주고 그럼 이렇게 이제 페인트라는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리는 붓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런 설정이 객체를 하나 만들어 주었다면은 이번에는 이 온드로우 메소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캔버스 클래스에 있는 이 캔버스 객체가 말 그대로 캔버스 화판 뭐가 될까요? 화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도화지와 같은 역할, 캔버스 유화로 그린다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뭐를 사용해서 페인트 만들어 놓은 페인트를 사용해서 그래서 캔버스 점 라인부터 하나 그려보겠다 하면 DRAW 드로우를 쓰게 되면 다양한 비트맵, 이미지, 빈맵 이미지도 그릴 수가 있고요. 렉트, 서클, 라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요 라인은 보면은 저희가 여기 매개 변수가 뭐가 들어가나 이렇게 보면 라인에 플로트 값으로 스타트의 X, 스타트의 Y 그러니까 좌표의 시작점, 좌표의 끝점, 그 다음에 쭉 가서 보면 여기 뒤에 페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드로우하고 20, 20의 위치에서 좌표상으로 그 다음에 좌상단이 0이 되는 거거든요. 우하단이 최대 위스, 최대 하이트, 폭과 높이가 가장 큰 값이 우측 하단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200 자, 이렇게 해주고 마지막에 드로우라만 했네요. 드로우 라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페인트 어떤 붓으로 요 그림을 그릴 것인가, 요 라인을 그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기 페인트 객체의 레퍼런스를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아주 간단하게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액티비티는 만들었지만 이 자리에 우리가 뷰를 상속한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뷰를 상속한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도 있어야 하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래픽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onDraw라는 메소드를 쓰게 된다. 자, 그러면 이 onDraw와 만들어진 뷰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것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된 결과를 보면 자, 여기 지금 요 액티비티 안에 우리가 마이뷰 객체를 만들어서 셋컨텐트 뷰의 매개 변수로 넣어줬는데요. 이 안에 있는 이 onDraw의 역할에 의해서 페인트를 붓을 하나 만들고 레드로 해줬고요. 스트로크 선의 굵기는 5로 해준 게 요 두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우 라인이라고 해서 20, 여기가 이제 20,20의 위치고요. 여기가 0,0이 됩니다. 좌상단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캔버스의 폭과 디스플레이 폭과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높이의 제일 큰 위치,
포인트가 여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가 200, 200까지 이렇게 사선이 하나 이 붓으로 그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여기에 드로우 라인 외에 캔버스에 제가 드로우 렉탱글 직사각형을 그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 서클 원을 그려주는 것인데요. 제가 실행부터 시켜놓고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이제 렉탱글도 200 위치 시작하는 위치가 되겠고요. 포인트 그리고 이제 끝나는 위치에 사각형을 그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클의 경우에는 3개의 우리가 매개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에 숫자로. 네, 그래서 요 첫 번째가 400, 400이 원의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100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그런 서클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여기가 우리가 200, 200의 위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가 400, 400의 위치에 속이 꽉 찬 사각형이 하나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요 400, 400을 중심으로 반경이 100인 원이 또 하나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붓의 스타일을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스트로크, 선으로 바꾼 다음에 위치를 조금 이동해서 원을 하나 그려보고 그리고 이번에는 텍스트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붙여넣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은 천천히 타이핑을 해주셔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실행부터 시켜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페인트의 스타일을 스타일 해서 스트로크 선으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드로우 서클 원을 하나 요 400, 400 중심은 같죠, 그쵸? 그리고 이제 반경이 200인 원을 그렸을 때 여기가 네,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선만으로 표현되는 원이 하나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트 사이즈 페인트에 이제 텍스트의 사이즈를 50 정도의 크기로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드로우 텍스트 해서 인보 화이팅이라는 글씨를 여기 가로로는 X축으로는 이렇게 값이 증가하고요. Y축으로는 이렇게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10, 옆으로 10 위에서는 600 정도 되는 위치에 네, 요 붓으로 인보 화이팅이라는 글씨를 써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세컨텐트 뷰에 뷰 객체를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가 그 뷰 객체를 위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뷰를 반드시 상속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뷰를 상속한 클래스 안에는 생성자뿐만 아니라 요 onDrew 기억하세요. 네, onDrew라는 메소드 안에서 페인트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페인트 객체의 컬러라든가 붓의 두께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스타일 채우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렇게 비우고 선으로만 표현되는 것인가 이런 스타일 텍스트의 크기 이런 식으로 페인트 객체에 지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그림은 여기 온드로우의 매개 변수로 제공되는 캔버스 객체에다가 드로우 블라블라, 드로우 라인, 드로우 렉트, 드로우 서클 자 이런 메소드를 써서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실습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픽에서는 우리가 터치 이벤트가 기본인데요. 화면에 생성된 뷰를 터치하게 되면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자, 이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는 뷰 클래스 내에 onTouch 이벤트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코딩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그래픽에 우리가 이벤트를 적용하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터치를 떼게 되면은, 그러니까 다운하고 드래그 업을 하게 되면 그 시작점과 끝점에 해당하는 부분에 렉탱글 사각형도 좋고요, 원형도 좋고 그려보는 그런 예제가 실습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번에 온드로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는 의미로, 자, 프로젝트에서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고 또 똑같이 뷰를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을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new 액티비티 empty 액티비티. 자, 요 앞에 우리가 그래픽 실습한 예제를 그대로 남겨놓고 두 번째 예제를 해보기 위해서, 자, 메인 액티비티는 앞에 했고요. 그래픽, 자, 액티비티, 자, 이렇게 하고 2는 지울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레이아웃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마찬가지로 없애주고요. 그 다음은 그렇지만 이것이 독립적으로 실행은 됐으면 좋겠죠. 그럼 뭘 체크해야 될까요? 네, 론처 액티비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그래서 다 이렇게 추가한 액티비티가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우리는 앞서 메인 액티비티에서 했었던 요 부분을 그대로 일단은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까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래픽 액티비티에서 조금 연습을 해보자고 했으니까 복사는 조금 지양하고 여기에 엔터를 쳐주고, 네, 여기 밑에 셋 컨텐트 뷰를 해서 셋하면, 네,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객체를 하나 my view 객체를, 자, 이 안에 콘텍스트는 this 또는 get application context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지금 my view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네, 여기 내부에 private class를 하나 my view extend view. 자,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정리를 해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네, 저희가 자, 여기에 커서를 놓고 Alt, Enter를 한번 쳐보면 여기에 Create Construct, 그러니까 마우스 우측 눌러서 이렇게 Generate Constructor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지만, 자, 여기 오류가 있는 데서는 여러분이 Alt 누른 상태에서 Enter를 눌러서 Create Construct,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On Draw도 앞서는 우리가 일일이 마우스 눌러서 찾아가도 되지만 이렇게 일부 이름을 알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일부 타이핑을 해서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도 바로 삽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 시간에 내가 페인트를 만든 부분을, 자, 한번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페인트 객체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안티 엘리어스라고 셋 해준 것은 이런 선이 예를 들어서 좀 거칠게 표현되는, 우리가 해상도가 좀 낮을 경우에는 그 픽셀들이 보여진다고 하나요? 자, 그런 것을 조금 부드럽게 처리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셋 컬러 그대로 여기 이번에는 RGB 컬러 해서 메소드를 사용해서 255, 00
레드, 그린, 블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똑같이 네, 레드 값이 되겠죠. 그쵸? 네. 그리고 스트로크 위드는 5로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운, 드래그 업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좌표가 계속 변할 것이라서 스타트 X, 스타트 Y, 스탑 X, 스탑 Y라는 인티저 좌표를 4개가 필요해서 좌표값 그래서 요 위치에다가 클래스의 필드 위치에다가 이렇게 X, Y XY 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도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드로우 렉트가 사각형이 그려지는 게 달라질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벤트 처리를 위해서 여기에 사용할 메소드가 on touch라는 것이 있습니다. 터치 이벤트. 되면 바로 온터치 이벤트가 뜨죠. 네, 그래서 이것을 쓰게 되면 자 모션 이벤트에서 이벤트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 온터치 이벤트라는 메소드가 오버라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에 우리가 이벤트의 종류는 누르는 이벤트 그 다음에 드래그 하는 이벤트, 업 하는 이벤트, 뭐 터치하는 이벤트,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텐데요. 이 이벤트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를 그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여기에 스위치 케이스로 자, 요 리턴 문장이 바로 불리언이기 때문에 리턴 문장이 위에 요 어떤 우리가 입력할 값보다 위에 있게 되면 이 메소드는 반환이 돼버리죠. 그쵸? 그래서 리턴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해주고 리턴을 맨 마지막으로 보내주고 자 스위치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느냐이기 때문에 이벤트 자 여기에 있는 이 이벤트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고 어떤 이벤트인지 이름을 좀 갖고 오고 싶다. 이렇게 어떤 액션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요 이제 스위치 되는 요 값에 따라서 우리가 케이스를 만들면 되겠죠. 그쵸? 네, 이벤트 값에 따라서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케이스 문이 들어갈 것이고요. 케이스는 요 이벤트의 액션의 종류를 우리가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모션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벤트 액션 다운.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마우스가 눌려졌을 때, 마우스가 안 돼. 폰이니까, 그쵸? 네, 손으로 눌렀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스타트 X, 스타트 Y 값을 여기서부터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이벤트 처리는, 우리가 뒤에서도 계속 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실습에 임해주세요. 스타트 X는 자, 인티저 값으로 우리가 반환을 해줘야 되겠고요. 네, 실수 값으로 반환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의 getX 이벤트.getX 여기 X에 대한 어떤 자 여기 보니까 getX가 있죠. 그쵸? 네, 그래서 getX를 쓰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자, Y 역시 이벤트 get Y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눌려졌을 때 X 값과 여기에 Y 값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를 해줘야 될 것이고 눌려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줄 것은 끝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거꾸로 뭐가 되었을 때 네, 업 되었을 때 우리가 눌렀다가 업이 되는 그 위치가 다운은 아니고 이제 여기가 업이 되는 위치가 뭐가 되겠다? end 그쵸? 스탑할 x가 y가 될 것입니다. 스탑 x 스탑 y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업이 일어나는 그 위치에 getx, gety 좌표값을 찾아서 x와 y 값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x와 y 값만 넣어줬다고 드로우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방법은 보통 뭐 버튼을 누르면 호출하게 한다던가
이벤트 드리븐 방식, 이벤트로 동작하는 폰이나 웹의 프로그램들은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 이제 요 반환을 하기 전에 네, 여기에서 업이 됐을 때 여기 브레이크 하기 전에 뭐를 해줘야 되느냐면 이 온드로우 메소드를 여기서 호출해주면 좋을 것 같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온드로우 메소드는 그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호출되어지지는 않고 이 뷰를 상속한 클래스에서 네,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메소드죠. 그리고 얘를 다시 부르고 싶을 때는 this.in 하게 되니까 여기 invalidate라는 메소드가 추천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invalidate가 쉽게 말해서 여기에 그려졌던 것을 다 지우고 다시 onThrow를 불러라. 그래서 초기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기능이죠. 그렇죠? 기존에 있던 것을 지우고 다시 onThrow를 불러주게 해라.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고 결과를 보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온터치 이벤트에 대해서 실습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캔버스가 깨끗하죠. 그쵸? 네, 이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실제로 이벤트를 발생시켜 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 다음에 떼게 되면 이렇게 지금 캔버스에 드로우 렉트.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뭐 스트로크로 안 했기 때문에 가득 채워지는, 또 여기서 드래그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떼게 되면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온드로우에서는 뭔가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온터치 이벤트에서는 실제로 이 이벤트라는 매개 변수 모션 이벤트 객체를 가지고 액션을 취하고, 그리고 이벤트에서 어떤 액션별로 여기 이 경우에는 좌표값을 가지고 온다던가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 invalidate. 그래서 invalidate, onThrow를 다시 부르게끔 지우고 하는 요 역할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런 마치 파워포인트에서 뭘 그리듯이 또는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런 역할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